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십시오. 예, 오늘은 페이지 몇 쪽이냐면 50쪽, 51쪽에 친구 생각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굉장히 쉬운 노래인데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학교에서 이 노래를 배우게 될 건데요. 예, 우리의 주제는 사실 노래를 배워보는 게 아니라 바로 다장조의 화음을 알아보고 그 화음을 반주해 보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왔다면 이 화음 반주를 직접 해볼 수 있었을 텐데 예, 우리는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우선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겠지만 여러분 많이 견뎌주세요. 지루해. 네, 이론적인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인데 이론 굉장히 지루하지요. 예. 다장조의 가락을 개 이름으로 읽어보고 불러봅시다. 개 이름으로 보고 불러봅시다. 다장조의 개 이름을 알아봅시다. 이런 주제로 하고 있죠. 우리 1학기 때 좀 배웠었어요. 기억납니까? 예,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여러분 알고 있는데 예, 이름이라는 게 있어요. 개 이름과 이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세히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거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건 C, D, E, F, G, A, B, C 이 순서로 나가게 되거든요. 이건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다라마바사 가나다 이렇게 이음에 대한 이름을 정했습니다. 선생님 왜 A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선생님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는데 선생님도 궁금해요. 왜 도대체 다라마바사부터 했나? 가나다라부터 하면 안 돼요? 아니면 ABCD부터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의미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장조에서는 도를 으뜸음으로 하는 도를 다음을 으뜸으로 하는 장조 아주 밝은 노래라는 뜻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피아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피아노 음계에 보면 가운데 검은색 건반이 있어요. 이렇게 검은색 건반으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흰 건반. 검은색 건반, 흰 건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건반에서 건반 사이로 넘어가는 음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음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레까지 넘어가는 것, 다에서 라로 넘어갈 때는 두 칸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온음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미에서 파는 어떻게 되느냐? 미에서 파는 검은색 건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한 칸만 간다 해서 반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데 너무 어렵죠, 이거. 사실 피아노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노를 가져왔죠. 진짜 피아노 아니고 멜로디언에 있는 모습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도음이에요. 여기 도음이고.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도음과 레음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하나 있죠. 여기 하나가 반음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반음, 한음, 반음, 한음, 반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 레, 미까지는 이제 온음으로 가지만 미에서 파까지는 반음으로 가게 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디요? 시하고 도가 되겠죠. 이 부분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저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음악교육과 출신인데 선생님도 이 화성학을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건 와 엄청 쉬운 거예요. 나중에 가면 진짜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평생 가도 배울 일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 걸 거예요. 아마. 저 선생님은 이제 전문적으로 좀 배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도 배웠는데 사실 전문적으로 배워도 쓸모는 별로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아시겠죠? 한 가지 얘기하면 이렇게 반음씩 가면 게다가 미파와 시도만 차이가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여러분 인생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수업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 바람이 이렇게 불어. 바람이 불어가지고 창문이 막 흔들어서 잡음이 막 들어가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지금 태풍이 불고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자세히 알면 좋겠지만 이것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으뜸음, 도음을 으뜸으로 하는, 다음을 으뜸으로 하는 장조에 됩니다. 우리가 배우는 친구 생각이라는 이 노래가 바로 다장조의 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배워봤습니다.
다음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노래를 지금부터 여러분들 하실 일이 있는데 책에다가 개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개 이름을 한번 지금부터 개 이름을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정지를 한번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개 이름을 다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노래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예요. 포스터라는 작곡가가 만든 노래인데 우리가 사실 연태까지 감상했던 대부분의 노래들이 왜 유럽에서 왔다 그러면 사실 좀 자존심 상하죠. 미국 같은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전통적인 클래식이 유럽에서 발전했는데 미국에 유명한 작곡가가 별로 없는 것 같잖아. 근데 이 미국의 가곡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스터예요. 이 노래가 왜 유명하다고 얘기했냐면 포스터가 만든 다양한 가곡들, 민요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기 때문이에요. 선생님 어렸을 때도 정말 많은 노래들이 포스터가 작곡했거든요. 이제 선생님 기억하기로 이 사람이 곡이 한 175곡인가? 175곡 정도를 작곡했다 그래요. 예. 이게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특별히 음악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음악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작곡을 했다 그래요. 첫 작곡을 했던 나이가 12살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굉장히 천재였던 거는 사실인 거죠. 예. 유럽에 모차르트라든지 베토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 이 사람은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1800년대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후반이 아니죠. 말을 잘못했네. 1800년도에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 내용도 자세히 한번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이 포스터를 슈베르트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미국의 슈베르트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했었고, 포스터의 아버지가 영국 출신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도 이 유럽 쪽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이 영국 쪽에서 오신 이 개척자였는데 상당히 어린 시절에 부유했다 그래요. 예, 굉장히 부유해서 집에 이제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고 특이했던 건 뭐냐면 이때는 이제 미국에서 노예제가 시시하던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포스터가 어린 시절에 이 하인들 노예들이죠. 흑인들 음악을 접하게 됩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에요. 흑인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 노래의 노동요들을 민요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거기에서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죠. 아버지는 영국 출신의 유럽의 이제 클래식이나 이런 걸 즐겨 들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인데 아들은 뭐예요? 노예의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야. 가서 따라다니고 막 찬송가 가서 부르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좀 싫어했죠. 그래서 막 못하게 하고 그랬대요. 당연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클래식 하는데 아들이 다른 힙합 같은 거 한다 그래도 아버지가 좀 반대하실 수 있잖아요. 힙합이 음악이야 막 하면서. 물론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로 기준으로 하면. 더더군다나 신문도 계층도 차이가 나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심각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많은 곡들을 작곡을 하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75곡 정도 이제 작곡을 하게 되는데 이 흑인의 음악이 영향을 받아서 들었을 때 굉장히 노래가 쉽고 편안합니다. 대표적인 곳들은 오수제너라든지 스와니강, 금발의 제니. 선생님 특히 이 금발의 제니를 진짜 좋아해요. 한번 불러볼까요? 한 송이 들국화 같은 제니 바람에 금발 나부끼면서 나나 이런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거든요. 이 사람 선생님 왜 이 금발의 제니 노래 부르냐면 이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별거를 하게 됩니다. 아마도 좀 이 사람이 좀 특이했던 거죠. 굉장히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아버지 부자였는데 이제 아버지가 싫어하는 음악도 하고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부인하고도 이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떨어져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부인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노래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금발의 제인이라는 노래가 그 부인을 모티브해서 만들었다 그러는데 듣고 있으면 약간 눈물도 나고. 예.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또 이 TV에서 금발의 제인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그 애니메이션의 중간 삽입곡에 이 금발의 제니 노래가 항상 나와. 그래서 정말 수백 번도 더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너무 익숙하고 좀 감성적이고 약간 슬프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는 되는데 포스터가 이제 맨날 이제 부인하고도 헤어지고 굉장히 불우하게 살다 보니까 이 병에 걸려가서 38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특히 이 술을 많이 먹었다 그래요. 과음으로. 안타깝죠. 어쨌거나 그가 남긴 엄청난 곡들은 지금까지도 많이 이용되고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포스터의 노래들이 교과서에 엄청 나오는 뭐 켄터키 집이라든지 뭐 올드 블랙조 이런 노래들은 뭐 정말 엄청나게 나오게 돼요. 예, 그 지금 부르는 이 친구 생각이라는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 포스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봤고 다시 노래로 들어가 볼게요. 자, 개 이름을 한번 다 써보셨죠? 자,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들어볼게요.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여기 지금 두 번째 나오는 거고, 이거 노래 끝난 거였습니다. 예. 한번 본격적으로 노래 불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노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그냥 따라서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쉽거든요. 같이 불러보세요. 높고 푸른 하늘 위에 구름 떠가고 넓고 푸른 들판 위에 새들 모여 날아요. 친구와 함께 뛰놀던 다정했던 친구 얼굴 구름 위에 보이네. 어우, 쉽지 않죠, 여러분? 물 한 잔 먹으면서 해야겠다. 2절 가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별을 바라보며 나누던 얘기 맑은 꿈을 그리면서 희망 속에 웃었네. 그리운 친구 어디 있는가. 우리 서로 생각하며 맑은 꿈을 노래 자체는 엄청 쉽죠, 여러분. 굉장히 쉽습니다. 예. 한 번만 더 해보고 이 노래는 한 두 번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도 높고 푸른 하늘 위에 구름 떠가네. 넓고 푸른 들판 위에
새들 모여 날아요. 친구와 함께 뛰놀던 모습, 다정했던 친구 얼굴 구름 위에 보이네. 밝은 별을 바라보며 나누던 얘기, 맑은 꿈을 그리면서 희망 속에 웃었네. 그리운 친구 어디 있는가. 우리 서로 생각하며 맑은 꿈을 이루자. 아우 예, 아우 힘들다. 역시 어려워요. 자, 오늘의 일단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배우고자 우리가 해봤던 거고요. 이론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게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돼요. 자, 무엇이냐면 다장조, 우리 다장조 있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다장조에 예, 주요 3화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이게 있는데 모든 곡에 있느냐? 대부분 모든 곡에서 이 3화음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예. 이 3화음의 이 화음에 대한 개념을 잡히게 되면 여러분 반주를 만들 수도 있고 반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뭐 기타에서는 코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베이스 기타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이 굉장히 이 화음에 대한 것을 이제 알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가 배워야 될 건 세 가지밖에 안 됩니다. 물론 엄청나게 많은 화음들이 있지만 딱 세 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으뜸 화음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본이라고 얘기하겠죠. 으뜸 화음 또는 1도 화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음은 어떻게 되냐면 도미솔이에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 도, 미, 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으뜸 화음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이거는 멜로디언으로 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대면 수업으로 왔으면 멜로디언을 한번 불어볼 건데, 예, 이 음이 따 이렇게 되죠. 따, 도미솔, 도미솔 들어보세요. 아이고 이고 다시. 네, 이렇게 되죠. 이거 으뜸 화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도 화음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버금 딸림 화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도파라, 파라도라고 얘기하죠. 도파라, 예, 파라도 한번 들어보겠어요. 또 다릅니다. 완전 느낌이. 다시. 예, 이거 4도 화음 또는 버금 딸림 화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5도 화음이 있습니다. 예, 5도 화음이 시레솔이라고 불리겠네. 솔시레도 되고 시레솔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예, 그럼 딸림 화음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다시 1도 4도 5도 예. 이렇게 음이 되는데 이 곡이 쉽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화음을 가지고 반주가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워본 거예요. 자, 오늘은 어려워요. 자, 한번 보시면 뭐냐면 우리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높고 푸른 하늘 위에 구름 떠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반주가 되는 거예요. 아까 넣었던 도미솔을 탁 눌러주면 뿌따도도 아이고 이거 안 돼. 이렇게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가락에서 게으름 한번 볼까? 솔 나왔죠. 솔 한 번, 라 한 번,
솔 2번, 미 1번, 레 1번, 도 1번이야. 요 안에 음에 도미솔이 몇 개 들어가요? 3번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4번 들어갔죠. 4번. 왜 얘기하냐면 반주라는 것이 그렇게 됩니다. 노래를 만들게 될 때. 화음의 기본적인 형태를 이룬 것에 가장 많은 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솔과 미와 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으뜸 화음인 도미솔로 반주를 했을 경우에 굉장히 잘 어울리게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노래가 1도 화음으로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도 화음이 되는데 4도 화음은 기억나요? 도파라 이렇게 세음이었잖아. 여기 보세요. 도음. 그 다음에 파는 없지만 라예요. 도파라의 버금딸림 음에 2개가 무려 여기가 돼요. 그래서 이 반주는 이 음이 굉장히 잘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보세요. 솔, 미, 도. 뭐예요? 1도 화음이잖아. 도미솔. 그 다음에 으뜸 화음이라고 불리고 이건 뭐예요? 딸림 화음이죠. 시레 솔. 솔 시레. 여기 레가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겠어요? 아, 그러면 음이 많이 나오는 화음을 반주를 하면 선생님 반주가 되겠네요.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체적인 곡의 흐름에 따라서 이 반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거 1도, 4도, 5도만 배웠는데 다른 반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 굉장히 아주 그냥 요 포스터에 이 친구 생각이라는 노래는 이 공식 같은 노래예요.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딱 듣고 한 번 듣고 노래가 불러볼 수 있잖아.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여러분들이 수많은 곡을 배웠는데 그 곡의 흐름이 이렇게 돼요. 1도, 4도, 1도, 5도 이런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 자체가. 그러니까 한 번 들으느라고 그 새로운 노래가 나왔을 때 이러한 화성을 기본으로 하는 베이스로 노래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이 들었을 때 굉장히 익숙하고 되게 좋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학을 공부하면 작곡할 때 도움이 돼요. 이게 아니라 화성학을 안 배우고 작곡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음악이 수학이랑 가까워 사실은. 여러분 바흐가 만든 평균율이란 곡에 보면 그냥 기계적 그냥 수학처럼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렇습니다. 놀랍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이거 알고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 그냥 노래 부르면 될 거고 즐기면 되는데. 하지만 우리 또 음악은 공부잖아. 그래서 어려운 내용 해봤습니다. 가락의 특징은 뭐냐? 5도 화음으로 끝났을 경우에는 이 노래가 끝나는 느낌이 아니라 계속 연결되는 음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락에서 노래가 끝나지 않고 이어지려면 5도로 마무리 짓고 맨 마지막 노래가 끝날 때는 어떻게 되냐? 1도로 시작해서 1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죠? 이건 맨 마지막이에요. 넓고 푸른 들판 위에 새들 모여 날아요.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 자 1도 여기도 똑같죠. 1도 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솔, 미, 도가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4도 두 번째는 어떻게 되죠? 도파라. 도랑 라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앞쪽에는 잘려 있는데 솔, 미, 도가 많았죠. 이 앞쪽에는 1도 화음으로 반주가 가능하고 뒤쪽에는 뭐죠? 레가 있어요. 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5도 화음으로 반주했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로 끝나기 때문에 1도 화음이 되겠죠.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이 가락의 특징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으뜸 마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으뜸 마음으로 시작해서 으뜸 마음으로 마무리가 되고 중간 부분에는 5도 마음으로 계속 음을 연결해 주는 형식으로 돼요. 이건 거의 공식과 같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이 형태를 마련하면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작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초보적인 작곡이 가능한데 초보적인 작곡도 노래가 됩니다. 무조건 신기하게. 그래서 많은 작곡가 중에 어떤 걸 먼저 하냐면 이러한 화성을 먼저 깔아두고 음을 넣어서 작곡하는 형태의 작곡가도 있어요. 또 어떤 작곡가는 음을 먼저 이런 식으로 음을 만들어 놓고 화성을 집어넣어서 화성과 잘 어울리는가를 따져가지고 음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곡하는 방식 사람들마다 틀리지. 그래서 첫 번째처럼 이렇게 화성을 먼저 해놓고 작곡을 하게 되면 표절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음악이 만들어지거든요. 쓸 수 있는 음들이 많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작곡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화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곡을 쓰니 맨날 그 곡이 그 곡처럼 들리는 거야. 어떤 사람이 만든 노래는 포스터도 이런 이 음악을 독학으로 배우다 보니까 화성학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A 노래, B 노래, C 노래, D 노래 들어오면 거기서 거기예요. 비슷해 되게 느낌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작곡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야 이거 멜로디언 교실에서 한번 물어보고 작곡 되는데 아쉽네요 진짜. 자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레로 끝나는 5도 화음으로 끝나는 내용 이어지는 느낌이죠. 1도 화음 끝나는 느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뭐예요? 뭐 좀 틀린데요 우리 배운 노래야?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작곡해 볼 수 있는 거야. 나나니네나나나나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이 여기에 1도 화음을 이용해서 어떻게 됐죠? 미솔로 만들었어요. 1도 화음. 1도 화음 다음에 1도 화음 이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노래. 그 다음에 파솔라파미도 도파라니까 4도 화음이 되겠죠 여기는. 그 다음에 5도 화음으로 마음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노래가 되잖아.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들어볼래? 그렇죠. 이렇게 기본적인 화음을 밑에 깔아놓고 작곡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근데 우리 포스터의 노래랑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래서 표절이 되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끝나는 느낌의 노래 한번 들어볼래? 끝나는 느낌이죠. 따라라라라라. 자, 여기 보면 여기도 1도 화음이죠. 이 솔, 도미솔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파라 이렇게 돼 있는 거 뭐겠어요? 이거는 4도 화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솔라 솔파미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도 화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느낌 뭡니까? 얼마든지 여러분 기본적인 화음을 깔아놓은 다음에 작곡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준에서도. 거기에다 문제되는 건 뭐냐면 위에 보면 이런 리듬이 있잖아. 리듬까지 가져와 버려서 노래를 만들면 더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노래 작곡 방식 중에서 다른 사람 곡을 많이 가져와서 이용하는 게 샘플링이라는 방식인데, 샘플링과 표절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샘플링이 뭐 딴 게 아니야. 저작권료를 내고 그 가락이나 리듬을 가져오는 거야. 그리고 나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주는 건데, 굉장히 돈을 지불했으니까 표절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거 아닌 척하면서 가져오면 예전에는 우리나라 가요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 옛날에는 정보가 없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 없던 시절은 잘 몰라. 미국에서 어떤 노래가 유행하든 일본에서 유행하든 잘 모르니까 그 유행하던 노래를 훔쳐와가지고 비슷하게 화성을 깔고 만들어서 내서 가요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 방탄소년단 노래 올렸다. 전 세계인 지금 3억 뷰가 넘었거든. 15일 만에 다 듣고 있습니다. 남의 걸 이제 훔쳐오기 힘든 시대죠. 표절 또 저작권이 엄청나게 발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절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노래가 여러분이 특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화성학 안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화성학을 많이 연구하면 굉장히 많은 곡을 쉽게 작곡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수업은 조금 지루했죠. 사실 이 수업은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수업을 했다면 여러분들 진짜 재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멜로디언 하나씩 학교에서 지급해 준 다음에 여러분이 작곡해보는 거거든. 재밌어. 창작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론적으로만 배워서 굉장히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집에서 멜로디언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피아노가 있으신 분은 피아노로 한번 화음을 만들어 보세요.
또는 리코더 있죠. 리코더는 거의 대부분 다 있을 것 같아요. 리코더로 한번 작곡을 한번 해보세요. 예, 여러분만의 곡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좀 줄여서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 수업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항상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